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미치겠다고요? 그러면 이것만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재워줄게. 잠 못 드는 이들을 위한 수면 길라잡이 닥터지지 조영훈 원장입니다.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안 와서 괴로우신 분들 많으시죠? 아무리 자려고 노력해봐도 잠들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불면증을 퇴치하고 눕자마자 꿀잠 자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은 경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수면을 취하려 해도 바로 잠들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데요. 먼저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잠을 못 잘 것 같은 걱정은 뇌의 교감신경계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서 신체가 쉽게 이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수면 개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 결국 숙면 유도에 필요한 호르몬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잠들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음주나 카페인처럼 각성 효과가 있는 물질의 섭취, 늦은 저녁 운동, 불규칙한 생활 습관도 수면의 구조를 깨트려서 자려고 누워도 잠에 들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의학회 등의 설명 등에 따르면 잠들지 못하는 증상은 단순히 피곤함이 누적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모두 잠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경생리적 문제 때문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최근에는 유전적 요인까지 밝혀지기도 하였는데요. 특정 유전자 변이나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이나 뇌의 각성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불면증 발병에 관여한다는 대규모 국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장님 대체 얼마 안에 잠들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상적이라면 보통 침대에 누운 지 10분에서 20분 정도 안에 잠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기준이 좀 짧은 편이죠. 만약에 누운 지 30분 이상 지났는데도 잠에 오지 않은 패턴이 지속된다면 이는 수면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잠드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이런 수면 패턴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의학적으로는 불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진 분들은 불면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에 자꾸 깨거나 아침에 지나치게 일찍 눈이 떠지는 것도 불면증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거고요. 만약에 바로 수면에 들지 못하는 만성 불면증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이는 단순히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에 무시무시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은 실제 뇌가 평균 3.5년에서 4년 정도 더 빨리 노화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치매와 경도 인지 장애 증상을 겪을 위험이 잠을 잘 자는 사람보다 약 40%는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 사고력 저하, 학습 장애와 같은 인지적 문제가 생기는 것 외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기분장애와 같은 정신건강질환 발생 위험 역시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클리닉에 1080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6시간 미만의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경우 불안과 우울 수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나 독감, 각종 전염병을 쉽게 앓을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및 대사질환 위험도 현저히 증가하고 최근 국내 연구 조사에 따르면 심한 불면증 환자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최대 8배까지 높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외모 변화, 성욕 저하, 각종 호르몬 불균형, 성장 호르몬 분비 감소, 균형 감각 저하 등등 복합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늘 영상의 본론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눕자마자 꿀잠 잘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매번 쉽게 잠들지 못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실천해 보세요. 먼저 꿀잠을 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우리 몸의 생체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만들어 바로 잠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 개선도 도움이 되는데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18도에서 22도 되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밝은 조명이나 스마트폰, TV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취침 최소 1시간 전부터 피해야 양질의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지 않고 분비되어서 바로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낮 동안 20분에서 30분 동안 햇빛을 쬐고 하루에 규칙적으로 걷기 등 가벼운 실체 활동을 하면 입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20분 이내 따뜻한 목욕이나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복식, 호흡 등 신체를 이완시키는 행동도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면 정오 이후에 카페인이나 니코틴, 알코올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니 삼가는 게 좋고, 자려고 누웠는데 20분이 넘도록 전혀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자려고 침대에 눕기보다는 침대를 벗어나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오히려 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습관 교정을 꾸준히 했는데도 잠을 자려 누워도 잠에 못 드는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수면 클리닉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릴 수 있는 치료법은 바로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이 치료법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수면 습관과 행동을 교정하여서 뇌와 신경계의 불필요한 긴장을 해소하고 수면에 대한 집착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실제로 수면의학과 관련된 임상 가이드라인과 최근 모든 연구에서 만성 불면증의 1차 치료 로서 공통적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인지행동 치료는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최근은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상담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어 접근성이 높아지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슬립큐라는 인지행동 치료 디지털 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지행동 치료를 대면으로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의 불면 증상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지행동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 갑상선과 같은 내과 질환, 신경정신과 문제 등 2차적 질환에 대해서 혈액 검사 및 수면 다운 검사 진행이 필요하며, 이런 경우 기저질환 치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불면증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습관 교정 꿀팁 및 치료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불면증과 싸우고 있는 구독자분들께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숙면을 선물합니다.